북한이 핵시험장 폐쇄, 예, 그리고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여러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모라토리움이라는 것보다 더 나간 거죠, 이게, 내용이. 그렇죠. 미래 핵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앞으로 핵을 더 갖지 않겠다. 예.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 대신 지금 현재 핵,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다음에 이미 미국 동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이거는 지금 북미 수교, 그 다음에 평화협정과 바꾸자. 그러니까 미래 핵은 포기할 테니까 현재 핵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있는 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의미야. 예, 그게 이제 협상장으로 미국을 불러내는, 또 남한을 불러내는 그런 정의 상징적인 조치죠. 이건 사실 북한이 미국한테 준 선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선물, 글쎄, 선물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선물까지는 아닙니까? 예, 선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미국도 북미 회담이라든지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가 불을 줄지,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이죠. 선물 줄지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자세를 잡고 와라 이런 얘기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모든 게 본인 덕분이라고, 자랑하는 중인데, 근데 미국 언론들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핵을 폐기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거꾸로 읽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선언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곡해라고 할까 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죠. 그 결정서에 보면. 그런데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핵을 수출하거나 핵기술 수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같은 것은 수출을 막고, 그다음에 또 기술 이전 막고 싶으면 비핵화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수교나 평화협정을 체결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뜻을, 북한 말은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거 뜻대로 잘 안 되면 기술 이전 하겠다는 걸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북한 말은 항상 행간을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어떤 경우에도 기술 이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면 거꾸로 기술 이전할 수도 있다. 아니네, 이런. 그렇군요. 예.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미국이 어떤 성의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제? 아니,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은 북한은 앞으로 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중국이 중국은 북한을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속생까지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아주 가까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무기 핵에 따라서 북핵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도 있고, 미국이 괜히 해줄 것처럼 보다 또 딴 소리하고 그러면은 북핵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런 취지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은 이제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초제 보장. 우리 건들지 그렇죠. 마라. 예. 체제 보장. 예. 그게 핵심이고, 그거를 원해내면, 확실하게 얻으면, 핵도 포기할 수 있다고 북한이 스스로 결심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과정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수교해달라는 얘기고 예. 워싱턴에 평양 주재 대사관이 들어가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겉모습이고 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받고 뭐 수교해준다는 것만 믿고는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다가 가다피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 때문에 북한은 그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번에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평화협정이에요, 또. 그렇죠. 불가침 조약 같은 거죠. 예,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장관님. 예. 예. 이런 소위 모라토리움보다 더 나아간 선언, 요즘 하도 빅뉴스가 나와서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렇게 더 나아간 선언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고 왜 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먼저 공개했을까요?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 지금까지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변화했다 하는 것을 먼저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역시 주민들. 거기가 아무리 공산국가고 뭐 독재국가지만 거기도 그래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방향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라.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바꾼 걸 입장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나오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 포고하고 취소하고 경제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를 먼저 통보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바깥에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한에도 중대한 메시지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주력을 할 테니까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좀 해가지고 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북한 내부 주민들이 갑자기 핵을 공격도 안 한다 그러고 마치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지 하는 의아심이 들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고 내부 여론을 조성하려는 용도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네. 저도 준 전문가가 다 된다 봅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장관님께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는 뭐 합니까? 이렇게 큰 거 벌써 다 해버렸으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놀라운 게 짠하고 나와줘야 될 텐데 뭘 기대하십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그것은 골개라고 그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남북이 지금 맞습니다. 남북이 망을 팔아버렸어요. 정전을 좀 정전을 선언하고 협의하고 있다. 축복한다 그랬는데 정전 문제 논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2007년 14 정상선언 때 그 사항에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걸 재확인하고 이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을 이제 마감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남북 간에도 얼마든지 2007년 14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계로 넘어가는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했다. 그 정도 선언이 나오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토대를 강화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단계를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이렇게 나누면 남북 회담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북미 수교 때 실제 평화협정을 4자로 할 건지 3자로 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북미 수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앞뒤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또 비핵화를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몇 년 내에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 대신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미 수교고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려고 봅니다. 진짜 큰 알맹이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겨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이 비핵화가 단계가 뭐 3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린다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0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좀 2년 반 남았죠. 선거까지는. 예. 대선이 어쨌든 2020년에 있으니까 말에.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내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2년 내 기술적으로 북한이 네. 2년 내에 뭐 못 끝낼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끈하게 해주는 대신 비핵화를 하는 대신 미국도 화끈하게 북미 수교 문제나 평화협정 문제에 속도를 내주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년 내에 끝날 테니까 그 대신 그 비핵화에 든 대가도 2년 내에 내 손에 쥐어주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우선 진짜 핵물질 이거 없애야 됩니다. 지금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같은 거. 그다음에 핵시설 파괴. 그다음에 핵무기 폐기. 그러니까 핵물질 폐기, 핵시설 폐기, 핵무기 폐기 이 세 가지인데 핵시설 중에 극히 일부를 지금 폐기했어요. 실험장. 나머지 지금 핵 제조 시설, 핵 재처리 시설, 핵무기 제조 시설, 핵 재처리 시설, 그다음에 ICBM 뭐 제조 시설 이런 걸 이제 그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죠. 뭐 경제적인 성의도 필요하고 정치 외교적인 성의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게 지금 2년 내에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3년으로 잡고 선거 대선 직전에는 상당히 그 비핵화가 고비를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도 뭐 트럼프로서는 받아줄 수 있지만 결국은 2년이나 3년이냐 하는 얘기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 이전에 모든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그 스케줄을 맞춰줄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북미 수교를 끌어내고 트럼프의 그 국내 정치적 수요라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북미 수교를 하고 나면은 북한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우선 제재 풀어야죠.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북 투자. 그러면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뭐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려면은 우선 첫째 북미 수교를 해야 되고 평화체제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그 대북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번에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가지고 북미 회담에서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는 나오겠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NLL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DMZ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선언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의제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세 번째 의제. NLL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정부가 그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인데 비핵화 문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미국 정상회담으로 넘겨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평화정착은 평화협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남북 간의 평화정착이니까 긴장 완화, 그다음에 또 군사적 협력 등등을 위해서 뭐 군사회담을 합의하는 선에서 그 발표부가 나오면 훌륭한 거고
남북관계 발전 속에 이제 경제 그 협력이라든지 사회문화적 협력 이런 것을 그 합의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거기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우선 선을 그었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 당장 유엔 제재, 대북 제재 결의를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의제가 돌리지 않겠다는 거고, 다만 2007년 정상회담 후에 총리회담도 하면서 남북 간에 합의한 사업들이 48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현재 지금 가동 중인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재개한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돈 들어가는 문제 아니니까 북한에 그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라고 보고 되면은 성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정상회담 이후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길게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때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